제일 먼저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지역의 지형을 캡처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트레이싱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랜드마크가 많은 제주도를 골랐고요. 트레이싱을 하시면서 주요 랜드마크들의 위치와 도로도 함께 그려두시면 좋아요. 지형의 경우 저는 단순하게 디테일들은 생략하면서 트레이싱 했고요. 도로도 전체를 그리진 않고 랜드마크를 관통하는 도로만 표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 맵에서 제주 현대미술관이라고 이렇게 치니까 여러 가지 사진들, 방문객들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 미술관을 대표하는 사진 랜드마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귀여운 나무와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서 요것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드마크들의 사진을 검색을 하셔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요소들을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복사해서 먼저 지형을 트레이싱한 첫 번째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서 그 랜드마크의 각 위치에 맞게 복사를 해둡니다. 하나의 장소를 여러 사진을 보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또 조합하는 아이디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원하는 장소의 지형을 캡처를 해서 선으로 지형을 한번 땄고요. 그리고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전체 도로를 다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그림을 그릴 랜드마크를 지나가는 그런 도로 위주로 표현을 좀 했고,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캔버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그림을 그려서 붙여넣기로 갖고 왔는데, 요거는 뭐 편하신 대로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캔버스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서 2배 정도로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2300이니까 5000 정도로 하고 1668이니까 3000 정도로 해서 사이즈를 조금 150 하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됐고, 불필요한 레이어들은 이제 그룹을 지은 다음에 그룹을 병합을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작업을 가능한 레이어 수를 늘렸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선택 도구로 그려놓은 스케치를 사이즈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해볼게요.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밑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두고, 저는 마찬가지로 러프라이너 10번을 사용해서 그냥 좀 지저분한 스케치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압력에 따라 선 굵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체 이미지를 축소하셔서 보면서 선이 밸런스 있게 그려져 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신 다음에 어떤 색이 좋을까요? 제주하면 어떤 색인가? 일단 현무암의 회색이 저는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의 컬러 초록색이 보색이 이제 오렌지색을 조금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바다는 아무래도 좀 파랗게 표현이 되는데 약간 좀 비비드한 컬러 쪽으로 좀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4가지 컬러를 기준으로 미리 팔레트에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기록이 이제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을 전체 선과 채색 시에도 러프라이너 10번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면적이 넓은 부분은 팔레트를 드래그해서 채색하고 좁은 면적은 그냥 천천히 칠해 갔어요. 뭐 편하신 방법대로 작업하셔도 좋아요. 브러쉬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작한 사실은 프로크리에이트 전용 유료 브러쉬인데 먼저 사용해보고 구매하시라고 일부 무료 샘플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청사 외부에서 관제탑은 제대로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축약을 더 해놨는데 실제 공항청사, 제주공항청사는 훨씬 더 크고 길어요. 다만 개인 작업이기도 하고 이 공항청사만 있을 때는 이 공항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행기, 관제탑과 같은 어떠한 공항의 클리셰적인 요소들 그리고 저는 그랬거든요. 제주공항을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만나는 야자나무들, 아 내가 서울을 벗어났구나, 제주다, 이국적이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은 정보 전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요소들의 컬러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맨 처음 그렸던 스케치를 다시 조금 열어서 조명으로 올리고 도로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 조금 저도 애매해서 일단 흰색으로 먼저 한번 이 도로를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러프라이너 10 써서 조금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조금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고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지금 이 레이어 도로를 표기한 레이어만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섀도우 브러쉬 12번을 써서 약간 손에 압력을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하시면서 텍스처를 넣어서 조금 더 근사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택된 거를 지우고 스케치 레이어를 끄면은 이제 깔끔하게 보이죠?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약간의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러프라이너 10번을 사용한 다음에 용두암에도 눈을 그려보면 어떨까? 부엉이들도 자, 이렇게 도로까지 텍스처를 넣어서 봤는데 이쪽 현대미술관이라고 표현한 쪽이 약간 밸런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인터넷에서 제주 현대미술관의 건물 모습을
같이 넣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 새로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 모양의 조각이 있고 미술품이 있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뭐 물론 처음부터 스케치 단계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설정되면은 더 좋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귀포 이쯤에 캐릭터를 하나 더 얹으면 어떨까? 감귤 체험을 하는 감귤 따기 농장에서 감귤 체험을 하는 제주도는 감귤이 유명하니까 이쪽에는 제주라고 글자를 적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한 작업 밑에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제 컬러를 넣어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특히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그려가는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완성도에 대한 혹은 어떤 스타일에 대한 이상이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일종의 욕심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더 좋은 작업,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 그런 평가가 아니라 계속 이제 퀄리티가 발전하고 더 잘 표현하고 아트적인 그런 새로움이 있고 그런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무래도 이런 개인 연습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개인 작업이 뭔가 하면서 괴롭다라고 할 때는 저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표현이 되지 않거나 그려지지 않아서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더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나 어떤 것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그것을 했던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자신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랜드마크 주요 요소들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됐지만 아직은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랜덤하게 이 지형 곳곳에 나무를 좀 심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검정색으로 하고 러프라이너 10, 10번 선택하신 다음에 약간 확대했고요. 제주도니까 귤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귤나무 밑에 두고 컬러를 그 후에 레이어가 지금 두 개씩 잡힌 곳을 선 레이어, 그리고 채색 레이어, 그리고 짚고 병하고 레이어를 복제 메뉴를 통해서 복제를 하고 이 지도 곳곳에 이제는 어떤 문자적인 요소들, 이 지명의 이름이랑 도로의 넘버 등을 기입해서 이제 좀 디테일을 더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러프 라이너 10번 지금 전체 라인을 거의 다 이 라인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하신 다음에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직사각형을 드로잉하고 그리고 지우개 툴로 모서리를 지워서 약간 끝이 둥근 렉탱글을 타원형 개체를 만들고 레이어 창에서 선택 그리고 다시 레이어 추가하고 섀도우 11번을 사이즈를 좀 키워서 섀도우 12번을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텍스처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해지하고 를 해준 상태에서 초록색 선택하고 러프라이너 10번을 다시 해서 요 도로가 1120번?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요약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맨 처음 지도에 나와 있는
아까 복사해놨던 다른 개체를 계속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 지도 곳곳에 배치를 해볼게요. 프로크리에이터가 아무래도 레스토 기반 드로잉 앱이다 보니까 이 개체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해상도의 육안으로 보인 차이가 좀 열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싫으시면은 하나씩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튜토리얼이니까 저는 일단 이걸로 그냥 수정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제주라고 영어로 한번 조금 다른 것보다는 사이즈가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소프트 라이너 3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크게 글자를 표현하고 선택도를 이용해서 조금 적당한 사이즈로 이제 맞춰볼게요. 그다음에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약간 끝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약간 날카롭게. 그리고 이 레이어를 투명도를 주고 다시 레이어 하나를 해서 이 위에다가 어프라이너 10번 사용해서 이 그림 삼아서 잡아두고 선작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 그림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랜드마크들 주요 스팟들의 이름을 한번 적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어프라이너 10번 계속 썼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적기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는 이 단어를 나열하면 되는데 한글은 받침이 있다 보니까 예쁘게 적기가 난이도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예쁘게 적어보도록. 백록담은 하얀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전설인 것 같고, 그런 걸 살려서 이제 연습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하얀 사슴을 한라산에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 그리는 게 뭐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우 정보, 다른 이런 사실들을 좀 더 그리는 사람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더 근사한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 지형을 표현한 이 초록색 레이어에다가 신규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 걸고 곱하기 모드. 그럼 지금 이 초록색 땅 위에 레이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초록색으로 한 다음에 불투명도는 중간 42%로 해놓은 상태로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약간의 텍스처감을 아주 살짝 주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레이어를 겹쳐서 그런 텍스처감을 얹어주시면은 밀도가 좀 높아지면서 완성도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